오늘도 이 깊은 탐구의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당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를 쫓다 보면 말이죠. AI가 그림을 알아서 다 그려준다더라. 이런 이야기 진짜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주변에서 엄청 많이들 이야기하죠. 무슨 대단한 마법 지팡이처럼 포장되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그 뜬구름 잡는 환상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자료는 화장품 업계의 전력기획팀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거든요. 네, 그야말로 피 튀기는 실무 현장의 고군분투가 담긴 생생한 노트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노트가 특별한 이유는요. 단순히 이 툴이 저 툴보다 좋다 이런 뻔한 리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짜 실전 가이드죠. 네. 쇼핑몰 상품 썸네일이나 모델 사진, 배너 같은 실제 상업 디자인 영역에서 이 AI라는 아주 까다로운 지군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생존 가이드에 가깝습니다. 사실 과거 방식을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과거라고 하면 스튜디오 촬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멋진 화장품 용기 사진 하나 얻으려고 고가 렌즈 세팅하고 조명 맞추고 스튜디오 빌려서 하루 종일 100장 넘게 셔터를 눌러대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고생해도 결국 건지는 A컷은 고작 서너 장에 불과했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시간, 비용, 스트레스,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거대한 촬영장과 무거운 장비들이 우리 책상 위 노트북으로, 즉 AI라는 형태로 압축된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빈 화면에 대고 무작정 고급스러운 화장품 사진 그려줘 이렇게 타이핑한다고 해서 쓸모있는 결과물이 뚝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절대 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히려 AI의 한계를 역이용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당신에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자료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챗GPT 5.1 기반의 달리, 그리고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프로를 바탕으로 테스트한 결과들이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어요. 도구를 맹신하기 전에 그 성질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트를 읽으면서 약간 완전히 허를 찔린 기분이 들었어요. 이른바 첫 번째 아하 모먼트였달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최첨단 AI한테 완벽한 제품 이미지를 만들어내라고 지시하기 전에 인간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분 역설적이죠. 네, 정말 역설적이게도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제품 사진을 직접 아주 잘 찍는 것이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사진 기술이 필수라니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대체 왜 이런 수작업이 필요한 건가요? 그건 사람의 눈이 세상을 보는 방식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사물을 담아내는 방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AI가 그 픽셀들을 형태로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엇갈린다고요? 네, AI에게 이게 우리 화장품이야라고 학습을 시키려면 제품만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이미지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왜곡이 들어가면 모든 게 망가집니다. 왜곡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대충 찍으면 AI가 그걸 다른 모형으로 착각한다는 뜻인가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180도 이상 찍히는 초광각 어안 렌즈 기능이 다 있잖아요. 네네, 풍경 찍을 때 많이 쓰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아주 날렵한 원기둥 모양의 세럼병을 가까이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가 좀 볼록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미지 중심부가 둥글게 튀어나오는 아주 강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날렵한 세럼이 순식간에 뚱뚱한 항아리가 돼버리는 거죠. 맙소사. 반대로 24mm 이하의 일반 광각 렌즈를 쓰면 중심부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번에 사진 주변부가 엿가락처럼 늘어집니다. 실내 촬영할 때 벽의 직선 테두리가 안쪽으로 확 휘어 보이는 현상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의 신제품은 항아리처럼 가운데가 불룩하고 테두리가 휘어진 아주 기괴한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학습해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왜곡 자체를 의도된 디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작 전부터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는 셈이죠. 야,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실무자는 배경이 아주 깔끔한 곳에서 렌즈의 중배율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흡사한 왜곡 없는 원본을 찍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냥 예쁘게 찍은 전체 샷 하나만 띡 던져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조각조각 내야 하죠. 맞아요. 제품이 담긴 박스 표면, 용기의 미세한 색상, 심지어 겉면에 적힌 텍스트까지 따로따로 찍어서 AI한테 주라고 강조하던데 아니 왜 굳이 이런 귀찮은 작업을 해야 하죠? 사진 하나 크게 주면 AI가 알아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진에서 보이지 않거나 뭉개진 디테일을 스스로 완벽하게 상상해서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 상상에는 한계가 있군요. 그렇죠. 특히 화장품은 로고의 폰트나 미세한 색감 차이가 브랜드의 생명인데 AI가 임의로 글씨를 뭉개거나 비슷한 폰트로 대충 짐작해서 그려버리면 그건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폐기물이 되니까요. 아, 아깝지만 다 버려야 하는 거네요. 네, 결국 AI의 성능은 인각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 아날로그적 재료를 준비해서 떠먹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요리사인 줄 알았더니 재료 손질은 제가 다 해줘야 하는 엄청 까다로운 셰프였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AI 도구들의 작업대 위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챗GPT와 제미나이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두 도구, 일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AI 모델의 성격이 마치 완전히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들 같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이요? 네, 먼저 챗GPT, 그러니까 달리의 경우를 볼까요? 이 친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자연어 설명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그럴듯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내는데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죠. 오,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지만 상업 디자인에서는 내 의도와 다르게 너무 예술적인 방향으로 혼자 폭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 예술혼을 불태우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로 철저하게 통제해야 하죠. 하지만 챗GPT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화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라 하면 맥락을 기억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나눈 대화의 맥락을 길게 기억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이어가다 보면 내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아주 노련한 어시스턴트랑 일하는 기분이 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시스턴트라 아주 든든하네요. 그럼 구글의 제미나이는 어떤가요? 제미나이는 구글의 대규모 멀티모델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잠깐만요. 멀티모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정확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글로 읽는 걸 동시에 처리하잖아요. 그것처럼 AI가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한꺼번에 융합해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이해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미나이는 실제 규격이 중요한 제품의 이미지 분석이나 세밀한 수정 작업에 훨씬 특화되어 있습니다. 규격이요? 예를 들면 화장품 용기의 정확한 황금 비율이나 이 라벨이 병의 정중앙에 딱 위치해야 한다는 식의 물리적인 규칙들 있죠. 이런 걸 다룰 때 압도적으로 정교합니다. 완전 꼼꼼하고 수학적인 이과형 인재네요. 그럼 제미나이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단점은 없습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챗 GPT의 장점이었던 작업의 연속성, 즉 맥락을 기억하는 능력이 뚝 떨어질 때가 많아요. 아, 금방 까먹는군요. 네, 자료에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실무자가 제미나이한테 용기 이미지를 수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계속 요청을 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뚜껑은 어디다 팔아먹고 뚜껑 없는 병만 덜렁 만들어 내놓더라는 겁니다. 아, 그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식당에서 김치찌개에 라면사리 추가요 했다가 고기도 빼주시고 맵게 해주시고 파도 빼주세요. 이렇게 5번 연속으로 요청을 바꿨더니 주방장이 화가 나는 거죠. 네, 주방장이 짜증나서 국물은 다 버리고 그릇에 생라면만 담아서 툭 던져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전 대화의 맥락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방금 입력된 파편적인 지시사항에만 덜컥 반응해버리는 겁니다. 황당하겠네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실무자는 당황하지 말고요. 흩어진 정보들을 다시 하나로 종합해야 합니다. 뚜껑과 병이 결합된 이런 비율의 형태를 이렇게 해줘라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짚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식당 주방장 이야기처럼 AI도 잦은 주문 변경에 지치고 짜증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AI가 피곤해한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컴퓨터는 절대 안 지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명령을 계속 반복하거나 미세한 수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면 AI도 이른바 그러기 상태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스템 내부적으로 토큰의 한계라는 게 오거든요. AI가 한 번에 쥐고 있을 수 있는 단기 기억력의 용량이 꽉 차버리거나 연산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과부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뚜껑 없는 병처럼 엉뚱한 이미지만 계속 토해내거나 심지어 대놓고 프롬프트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책상 위에 포스트잇을 계속 붙이다가 결국 감당이 안 돼서 전부 싹 다 쓸어버리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렇게 늪에 빠진 야근너 같은 AI를 상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 작성자가 아주 명쾌한 치트키를 하나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전 업무를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서버 과부하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당장 마감에 쫓기고 있다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아예 새로운 대화창을 여는 겁니다. 아, 기존 대화창에 꼬여있던 맥락들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메모리 소각이죠. 꼬여버린 기억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정돈된 지시를 다시 내리는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풍우라 끙끙대는 것보다 그냥 가위로 싹둑 자르고 새 실을 꺼내는 게 훨씬 빠른 거랑 같은 이치군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전자기기는 역시 껐다 켜는 게 최고라는 진리가 AI 시대에도 완벽하게 통하네요. 자, 이렇게 메모리를 소각하고 맑은 정신이 된 AI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깨끗한 배경의 제품 연출 컷을 얻어냈습니다. 패키지 용기 디자인도 완벽하게 인식시켰고요. 아주 훌륭한 1단계 성공이죠. 그런데 화장품 광고에 달랑 제품만 덩그러니 있으면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 단계인 가상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모델을 초대하게 됩니다. 멋진 모델이 우리 제품을 들고 있는 합성을 시도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초상권이라는 아주 민감한 암초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이 대목에서 AI 도구들의 정책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는 초상권 보호를 이유로 실제 인물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을 챗GPT가 매우 엄격하게 차단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의 특징을 반영해서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챗GPT는 좀 유연해졌군요. 그럼 구글의 제미나이는 어떤가요? 왠지 대기업이니까 훨씬 더 깐깐할 것 같은데요? 놀랍기도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원본 자료의 아주 강렬한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제미나이는 초상권 따위는 원래 개나 줘버리라는 듯한 엄청난 복제 능력을 과시합니다. 개나 저버리라는 뜻이요? 네, 어떤 인물의 이미지를 넣든 무서울 정도로 원본과 똑같이 복제해서 전혀 새로운 포즈나 표정으로 빚어낸다는 거죠. 와,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얼굴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기업 배너 광고에 썼다가는 법적으로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AI가 기술적으로 복제해졌다고 해서 기업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군요. 맞습니다. 현존하는 실제 모델의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사용할 경우 그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변형을 가하거나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오롯이 도구를 쥐고 있는 실무자의 책임이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초상권 문제만 잘 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모델 얼굴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죠. 그럼 이제 이 모델로 제품 들고 있는 컷, 얼굴에 바르는 컷, 활짝 웃는 컷 이렇게 시리즈를 쫙 뽑아내면 되겠네요? 불행히도 거기서 AI의 또 다른 치명적인 한계점이 등장합니다. 또 한계가 있습니까? 네, 바로 얼굴 고정, 즉 인물 유지 기능의 한계입니다. 현재 AI 기술로는 내가 만든 가상 모델의 얼굴을 매컷마다 소름 돋게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건가요? 네, 장면이 바뀌고 포즈가 바뀔 때마다 아주 미묘하게 눈매나 턱선이 달라집니다. 계속 뽑다 보면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는 현상을 겪게 되실 거예요. 시리즈 광고를 기획했는데 컷마다 모델이 미묘하게 다르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 사람 누구지 하고 엄청 헷갈리겠네요. 3. 그리고 자료를 읽다 보니까 제미나이 프로 버전을 써서 모델이랑 제품을 합성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업로드 순서 같은 게 있던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제미나이 프로의 장점 중 하나가
2개 이상의 이미지를 동시에 업로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마음이 급해서 모델이 취해야 할 포즈나 분위기만 텍스트로 먼저 잔뜩 지시하는 겁니다. 글부터 막 쓰는 거군요. 네, 만약 모델이 우리 브랜드 제품을 들고 있는 사진을 원한다면 반드시 처음 프롬프트를 날릴 때 제품 이미지와 모델에 대한 지시를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 이미지를 깜빡하고 나중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식당 주방장처럼 막 짜증을 내나요? 짜증을 내기보다는 아주 해맑게 엉뚱한 짓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제품 이미지를 던져줘도 제미나이가 그려낸 모델의 손에는 우리 화장품이 아니라 어디서 본 듯한 경쟁사의 로션이나 정체불명의 화장품이 떡하니 들려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맙소사. 처음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AI가 자신이 학습한 평균적인 데이터로 임의로 막 채워버리기 때문이죠.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네요. 꼭 동시에 입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놀랐던 게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건 결국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전문 용어 구사력이더라고요. 단순히 예쁜 모델이 화장품 들고 있는 사진 이렇게 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네. AI는 사용자가 아는 만큼만 그려냅니다. 카메라 앵글이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인지, 그리고 피사계 심도,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싱이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 조명인지, 이런 포토그래퍼의 전문적인 기획력이 텍스트로 촘촘하게 묘사될수록 그저 그런 합성사진이 아니라 진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품질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아는 것이 힘이네요. 자, 이렇게 당신의 훌륭한 기획력으로 제품 촬영부터 모델 합성까지 사진 작업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욕망이 꿈틀거릴 겁니다. 사진도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데 내친 김에 인스타그램에 올릴 AI 영상 광고도 한번 만들어 볼까?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핑크빛 회로를 잠시 멈추고 현실의 차가운 벽을 마주해야 합니다. 영상은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 그야말로 최종 보스거든요. 맞습니다. 사진 작업은 한 달 구독료 몇만 원 수준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가성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동영상 생성으로 넘어가는 순간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의 사용량이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컴퓨터가 머리를 쓰는 양이 얼마나 늘어나길래 그러죠?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하자면요. 고화질 사진 한 장을 렌더링하는데 주방장 한 명이 2초 동안 요리를 한다고 쳐보죠. 그럼 고작 8초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명의 주방장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프레임마다 변하는 빛의 반사, 인물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 제품이 움직일 때의 물리법칙까지 전부 연산해야 하니까요. 와, 8초 분량에 수백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렇다 보니 기본 구독료 외에도 영상을 한번 돌릴 때마다 훅훅 깎여 나가는 크레딧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비용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나요? 네. 영상은 컷마다 이어지는 디테일한 시나리오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영상의 소스로 들어갈 모델이나 제품의 완벽한 2D 이미지 작업이 미리 싹 다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카메라 들고 직접 찍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서 기획하는데 더 많은 피와 땀을 쏟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겠네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 AI 기술이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트렌드는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만약 화장품이나 브랜드 광고 영상을 기획한다면 어떤 도구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상황별로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당신이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구독 중이시라면 멀리 갈 것 없이 구글 비오 3.1로 영상 생성의 감을 가볍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케일이 큰, 예를 들어 화장품이 맑은 물방울에 튕기는 압도적인 영화적 연출이 필요하다면 현재 할리우드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오픈 AI의 소라가 해답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아주 감성적인 영상미, 인물의 아련한 분위기를 뽑아내는 데는 루마 AI 드림머신이 현재 최고로 꼽힙니다. 그리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팍팍 넘어가는 8초짜리 쇼폼에 최적화된 결과물이 필요하다면 피카랩스를 꺼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인물인지 실제 사람인지 구분조차 힘들 정도로 극강의 사실주의를 추구하신다면 바이트댄스의 C댄스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각자 잘하는 특기가 아주 명확하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은 단순히 요즘 이런 AI 앱이 유행이더라 하는 파편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럼요. 본질적인 이야기죠. 렌즈 왜곡을 이해하는 스마트폰 촬영부터
과부하 걸린 AI의 메모리를 소각하는 타이밍, 멀티모달의 특정을 역이용한 프롬프트 작성, 그리고 냉혹한 GPU 비용 계산까지 이 전체의 서사가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최첨단 기술일수록 그것을 통제하는 인간의 아날로그적 기획력이 결국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굳이 디자인 툴을 만지는 분이 아니라도 무언가를 기획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오늘 배운 메모리 소각 치트키를 언제 당신의 삶이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구가 똑똑해질수록 그 도구의 멍청한 구속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사람만이 진짜 쓸모있는 무기를 쥐게 될 테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 이 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앞서 당신도 들으셨다시피 현재 AI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동일한 사람의 얼굴을 매컷 완벽하게 고정하지 못하고 미묘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로 남아있죠. 그런데 한번 발상을 뒤집어 보시죠. 이 명백한 한계가 사실은 마케팅의 룰을 바꿀 새로운 기능이라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가까운 미래에는 브랜드를 대표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주고 단 한 명의 유명 연예인과 계약하는 시대가 빤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광고를 클릭하는 순간 당신의 검색 기록, 그날의 기분, 심지어 당신이 선호하는 이목구비의 취향에 맞춰서 AI가 매번 미세하게 진화시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와, 개인화의 궁극이네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고정된 얼굴을 만들지 못한다는 AI의 치명적인 단점이 100만 명의 소비자에게 100만 개의 각기 다른 완벽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름 돋는 무기로 돌변하는 겁니다. 한 점이 무기로 변하는 순간이네요. 단 하나의 완벽한 얼굴이 세상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당신에게 맞춰 끝없이 진화하는 수천 개의 얼굴이 세상을 지배할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심층탐구였습니다.